한때 UN 국제원조를 받으며 어려움을 견뎌야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리며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세계 곳곳에 식량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을 전수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변화의 과정과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미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국제경제와 식량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읽으면서 그들이 굶주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한국은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형성된 의심을 안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와 실제가 얼마나 다를지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 자신도 모르게 궁금함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오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쌓아온 편견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그려진 한국은 고난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의 나라였어요. 현대적인 에너지나 첨단 기술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죠. 비행시간은 꽤 길었고 저는 내내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건 화려한 불빛과 높은 건물들로 가득한 도시의 풍경이었어요. 넓은 도로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사람들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도시 전체가 색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항에서 바라본 풍경만으로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는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고요. 분주한 서울의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놀라게 되었고 그 순간 제 오래된 생각들에 잠깐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공항에서는 가이드를 맡아주신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 성함은 영희 씨였고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때 들은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말이었죠. 미국에서 흔히 듣는 잘 지내셨어요? 대신에 식사 여부를 묻는 인사가 참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처럼 들렸지만 그 말 안에 담긴 배려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이곳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 땅을 밟는다는 기분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가로수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작은 쇼핑백을 들고 밝게 웃는 사람들, 잔잔한 대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까지 이 도시에는 분명 활력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딛고 일어선 생명력 넘치고 희망으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눈에 들어온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있었고 카페나 식당에선 맛있어 보이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역사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과거를 무조건 잊기보다는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과거를 이겨내고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직접 알아보기로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발전과 배려, 그리고 하나됨이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 말이에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설렘과 약간의 긴장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제 눈을 뜨이게 해주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은 유명한 농업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힘든 역사를 극복했는지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분주한 거리 속을 걸으며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도로 위의 차량들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길가에는 나무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먼저 저를 맞이했습니다. 내부에는 수많은 사진과 오래된 농기구, 그리고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쟁과 기근을 겪었던 한 나라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려주고 있었죠. 흑백 사진 속에는 작은 집 앞에 서 있는 가족들, 먼지 나는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푸르지 않은 척박한 논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참 인상 깊었고 과거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을까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쳤어요. 그 중에서도 한 전시물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음식이 부족해 고생하던 시절을 다룬 이야기였어요. 그곳에는 소박한 그릇들과 오래된 솥, 그리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먹었던 말린 곡식까지 전시되어 있었어요. 정부와 농민, 그리고 지역 사회가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설명하는 기록들도 함께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통일벼라는 특별한 쌀 품종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벼는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는데 통일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가정이 굶주림을 견뎌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쌀의 등장이 한국 사회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국민들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사진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박물관 측에서 써놓은 설명들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당시의 상황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힘들어했고 한 가족이 작은 양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겨우 연명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이 그 고난을 단순히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힘으로 바꾸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과거의 고통을 숨기기보다 그걸 바탕으로 따뜻하고 강한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그 사실을 깨달으며 저도 모르게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한 전시관에서는 공동체 노력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의 이 운동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주민들이 함께 도로를 닦고 집을 고치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속 사람들은 논밭과 마을길에서 웃으며 일하고 있었고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에서 따뜻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지쳐있기는커녕 오히려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박물관에 있는 정보들은 명확하고 생생했습니다. 마치 그 시절을 직접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밥상을 둘러싸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혹독한 겨울과 힘겨운 수확을 견뎌낸 어르신들의 눈빛까지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역사라는 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저한테는 정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아픈 과거를 지혜롭게 이겨내며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든 겁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존경과 감탄이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박물관의 사진들과 기록들은 제 생각을 뒤흔들었고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 굶주림을 어떻게 극복했고 공동체를 어떻게 일궈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한국은 슬픔에 갇혀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며 과거를 딛고 일어선 그런 나라였어요. 밝고 맑은 아침, 저는 현대적인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속엔 기대와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굶주림 문제 해결에 헌신한 유명한 농업과학자 재현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꼭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전히 제 안엔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센터 입구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자 벽에는 푸르른 들판과 웃고 있는 가족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조용했고 자연 채광이 부드럽게 퍼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드디어 재현 박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요즘 집중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존보다 3배나 많은 수확이 가능한 옥수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하셨어요. 그 옥수수 덕분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구 과정의 어려움과 중요한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목소리는 또렷하고 진지했지만 말투는 참 담백했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실험실을 둘러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실험 장비와 옥수수 샘플들로 가득한 넓은 공간이었고 기계들이 작동하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실내는 깔끔했고 특유의 실험실 향이 났습니다. 박사님은 연구 결과가 담긴 차트와 그래프들을 보여주셨고 제가 보기 쉽게 설명도 덧붙여 주셨어요. 특별한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 들판의 사진도 함께 보여주셨는데
파란 하늘 아래 초록빛 옥수수 줄기들이 곧고 힘차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생명력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박사님은 한국도 한때 심각한 굶주림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기억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고 모두가 함께 미래를 다시 세우고자 노력했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연구도 그런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라면서 한국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교훈 삼아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안에 있던 의심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에 매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과거의 고난이 지금의 나눔과 협력 문화를 만들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앞에 계신 박사님이 그 변화의 산증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구팀이 아프리카의 여러 마을을 직접 찾아가 현지 농부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 과학자들이 그 땅의 농부들과 나란히 서서 땀 흘리며 지식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일. 그 자체가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 센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행복한 가족들, 잘 자란 농작물들, 그리고 농업을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은 모두 생기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공간 안에서 저는 한국과 도움을 받은 나라들 사이의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자신들의 굶주림을 이겨낸 것에서 멈추지 않았고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센터를 나서며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안의 의심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희망과 감탄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금의 한국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가 과거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처럼 성장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서울 시내와 주변 지역을 돌아다닐수록 제가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주한 거리도 걸어보고 멋진 건물들도 방문해봤고요. 현대적인 지하철도 타봤어요. 어디를 가든지 발전과 의지가 눈에 보일 만큼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첨단 농업시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최신 장비와 스마트 기술이 농업에 직접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날씨 변화와 토양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요. 과학가들은 컴퓨터와 센서를 이용해 농사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방법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실내는 밝고 정돈되어 있었고 조용한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명 깊었던 건 젊은 학생들이 현대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는 교육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큰 교실 안은 하얀 벽과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로 가득했고 선생님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듣고 궁금한 점도 적극적으로 질문했어요. 메모를 하며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가득했죠. 이 교육센터는 한국이 과거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고생과 현재의 기술,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지식이 이곳에서 하나로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던 순간은 스마트 농업에 대한 지역 워크숍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넓은 당당에는 지역 농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드론을 활용한 작물 관리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 농사 일정 조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그중 한 농부님께서 실제로 드론을 시연해 주셨는데 작은 드론이 밭 위를 날아다니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이 곧바로 태블릿으로 전송되더라고요. 화면엔 선명하고 다채로운 작물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농부님은 차분하게 이 기술 덕분에 물 주는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병해충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전통적인 농업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의 손짓과 말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열정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아픈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배움을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은 거죠. 지금의 첨단 기술과 혁신도 바로 그 끈질긴 생존력과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과거의 굶주림을 이겨내고 서로 도왔던 그 정신이 이제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현대 한국을 둘러보며 느낀 감정은 참 다양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고 때론 감탄이 멈추지 않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스마트 기술이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젊은 학생들의 눈빛에서 밝은 미래를 읽을 수 있었어요. 또 한편으론 연세 지긋하신 농부님들이 과거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나누며 새로운 방식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모든 얼굴 속에는 변화와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감 역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의 첨단 기술은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땅을 아끼고 자연을 지키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책임지기 위한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전에 봤던 나눔과 배려의 가치가 이제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껴안은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 이들이 만들어낸 기술과 발전은 단지 경제적인 성공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분명 제 여정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농업시설과 교육센터를 떠나며 다시금 깊은 존경심과 희망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이 귀한 교훈들은 단지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요. 이제 저는 이 감동적인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워가고 싶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제 마음은 벅차 있었고 배운 것도 참 많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의심과 낡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에 비친 한국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나라였습니다. 서울의 거리마다 사람들의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신선한 농산물이 가득한 시장, 열심히 세운 현대적인 건물들, 모든 것이 이 나라의 노력과 헌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농업박물관에서 봤던 사진들도 떠올랐어요. 스마트 농업 워크숍에서 만난 사람들의 환한 미소, 교육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까지 이 모든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한국은 공동체 정신, 성실한 노력, 따뜻한 배려를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이 여정의 모든 순간이 마치 한 편의 훌륭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미국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과 꼭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봤던 얼굴들과 들었던 이야기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국의 한 조각이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알게 됐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이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돕는 힘으로 바뀐다는 거요. 진정한 국가는 아픔을 성숙으로 바꾸어내는 능력 속에 있다는 사실도요. 이건 저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꼭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봤던 맑은 하늘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녘, 조용히 걷던 서울의 거리, 공원에서 마주했던 잔잔한 순간들, 교육센터와 농업시설에서 마주친 기술과 혁신의 생생한 장면들, 그 모든 순간이 제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했다는 사실 자체가요. 그리고 제 시야가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경험을 제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보고서도 쓰고 발표도 하면서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어려움으로 정의되는 나라가 아니라 연대와 혁신, 그리고 따뜻한 나눔의 정신으로 설명되는 나라라고요. 저는 한국이 보여준 이 메시지가 전 세계 모든 문화에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고유한 고난과 성장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연구 활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강인한 정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제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의 나라가 겪은 어려운 경험이 자신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달라진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극적인 장면과 조용한 성찰, 그리고 감동적인 발견으로 가득했던 이 여정은 앞으로도 제 삶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변화와 강인함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의 새로운 시작은 여정의 끝이 아닌 평생 이어질 약속이 되었습니다. 희망과 연대의 힘을 세상에 나누는 일. 그것이 제 삶의 방향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